일리아드가 끝난 이후에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의 모음이 오디세우스의 방랑입니다. 흔히 오디세이아라고 부르는 여행기인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일리아드와는 좀 달라요. 일리아드는 열흘간의 그 영웅들의 쟁토 이야기지만 오디세이아라는 인물과 그 부하들을 중심으로 서부 지중해를 여행하는 여행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부터는 오디세우스가 쭉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순서는 맞지는 않아요. 뭐 회고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1, 2원에서 승리를 거둔 아가멤논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부하들하고 오다가 키코네스 쪽에 상륙을 했는데 여기서 포세이돈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부하들을 많이 잃어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로토파이족이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어디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랬다가 쭉 와서 키클롭스의 섬을 만납니다. 키클롭스들이 살고 있는 섬, 오늘날의 아마 시칠리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 가서 어떤 외눈박이 폴리페오스랑 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트 리고네족을 만나고 또 키르케라고 하는 여인과 또 지략 대결을 펼치고 그 사이에 저승에도 잠깐 다녀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가다가 세이렌 여신을 만나고 또 스킬란 카리투스라고 하는 어려운 데를 거치면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혼자서 칼립소라고 하는 여인과 한 7년을 함께 삽니다. 그랬다가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고 아테네 여신한테 얘기했더니 아테네 여신이 도와줘서 고향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파이아케스족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그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아티카 고향으로 돌아오는 10년간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단도했던 키클롭스의 섬 이야기를 해보죠. 섬에 상륙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어떤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양을 키우고 근데 큰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동굴 안에서 있었는데 키클롭스가 양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안에 갇혔어요.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이제 키클롭스가 누군가가 있으니까 네 이름 뭐냐 라고 했더니 오디세우스가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 No one, no nam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잘됐다 하면서 이 키클롭스가 오드세우스의 부하들을 한 명씩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몇 명씩 잡혔어요. 그래서 오드세우스는 이걸 어떻게 도망을 쳐야지 했더니 이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키클롭스는 아침에는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 때 되면 양들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마다 큰 바위로 막아놓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녁마다 부하가 키클롭스한테 잡아먹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깨를 내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를 좀 끝을 뾰족하게 자른 다음에 불에 달궈요. 저녁에 키클롭스가 들어왔을 때 그 키클롭스의 눈을 이렇게 찌릅니다. 여기 도기 그림에 보면 이 남자들이 키클롭스 눈을 팍 찌르죠. 외눈박이에요. 키클롭스 중에 한 명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외눈박이의 눈을 딱 찔러가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눈을 딱 찔러서 이제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 폴리페무스가 동굴 문을 열 때 양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갑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오데세우스 부하들이 나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양 밑에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양 밑에 매달려가지고 이 오데세우스와 부하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쳐가지고 막 나가죠. 그러다가 자기 배까지 갔어요. 도달하고 나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 바보 같은 폴리페머스야 라고 막 하죠.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야 라고 그때 밝힙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폴리페머스가 바위를 막 던지는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현장인 시칠리아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뭐가 있냐면 동쪽 바닷가에 이렇게 폴리페머스가 던진 바위라고
전설이 내려오는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 보니까 한 대천항 정도 되는 사이즈의 동네인데 휴양지인데요. 여기가 제가 여기 리조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리조트 방에서 저 바위들을 찍었죠.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저게 폴리페무스가 던져서 생긴 바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만난 여인이 키르케라고 한 여인인데요. 이 키르케 여인은 좀 독한 마녀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동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마녀입니다. 벌써 사자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동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찾으러 갔죠. 근데 그때 이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신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테나 여신이에요. 늘 오디세우스 옆에는 아테나 여신이 따라다녀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오디세아 읽어보면 늘 도와줍니다. 귀로 속삭여요. 계속 아테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이 키르케 여신을 만나러 갈 때 이 아테나 여신이 얘기를 했어요. 저 키르케 여신은 악독한 여인이다. 부하들이 가서 지금 돼지들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약을 가져가야 된다. 해독제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서 키르케를 만날 때 절대 키르케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키르케를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 키르케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저승 갔다 온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차차 해가지고 부하들을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저승에 다녀왔다. 그래서 갔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더라. 그러면서 뭐 고향 얘기도 아버지한테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 이제 키르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저승 갔다 오는 얘기를 모티브로 사실은 단테가 이 저승 여행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단테는 오디세우스 읽은 게 아니라 베르기우스를 읽었죠. 단테가 베르기우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승 그러니까 지옥 여행에 가이드를 베르기우스 한 것처럼 단테는 베르기우스 좋아하죠. 근데 베르기우스는 그 아이네아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아이네아가 결국은 오디세이아에 뺏긴 거거든요. 거기도 그 아이네우스가 저승 갔다 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조는 오디세우스거든요. 오디세우스가 저승 가서 부모를 만나고 오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베르기우스가 아이네아스에 보면 그 저승 갔다 온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또 모티브로 삼아서 단테는 베르기우스를 아예 가이드로 삼아가지고 저승이 갔다 오죠. 그럼 저승 갔다 온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디세우스 아니면 아이네아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과 다른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승을 갔다 오는 존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텐데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라든지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많은 인간들이 저승에 갔다 옵니다. 근데 보통 인간이 저승에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영혼이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거의 신이란 얘기거든요. 신만이 가능한 거죠. 보통 인간은 갔다가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 스틱스 강도 있고 레떼 강도 있고 아케론 강도 있고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인간이라는 건 보통 인간이 아닌 거죠. 거의 반신반인,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인간으로 포장하기에 되게 좋은 게 내가 말이야 저승에 갔다 왔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후대인들도 이 저승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승 갔다 와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사흘 만에 부활한 분도 계시고 그 뒤에 또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도 저승 갔다 왔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황금바위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거기 갔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알라의 계시를 듣고 왔다. 이거 똑같아요. 저승 갔다 온 얘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저승에 갔다 왔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영웅을 거의 신에 준하는 존재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악독한 여인 키르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해독제를 구해요.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세이렌 여신을 만나죠. 우리 아주 유명한 세이렌, 스타벅스의 상징인. 근데 이 세이렌 여신을 또 그냥 만나면
세이렌 여신의 음악 소리에 듣고 또 다 취해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아테네가 먼저 도와줍니다. 또 좀 있으면 세이렌 여신은 좀 악독한 애들을 만날 건데 걔 음악 소리를 들으면 다 미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여기 그림처럼 부하들의 귀는 모두 밀랍으로 막아요. 전혀 못 듣도록 전부 막고 자신은 이 세이렌 여신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미리 이 돛대에다가 몸을 묶어라 라고 지시를 내려놓고 부하들은 절대 여기 그 세이렌 여신들이 살고 있는 이 절벽 근처를 지날 때까지는 절대 귀를 풀지 마라 라고 미리 명령을 다 내려둔 거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듣지 못하도록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세이렌 여신들이 살고 있는 고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는 여기 세이렌 여신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리 가지 말고 뭐 저쪽으로 가라. 막 특히 절벽으로 막 배를 몰아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이렌 여신들은 일종의 그 악이잖아요. 악.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괴물 이런 건 악 이런 건 상대편을 보통 이제 괴물로 표현하는 이런 신화적 모티브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이렌 여신들은 워낙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아르고호 모험에도 이 세이렌 여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신들이 이런 노래 한 거. 제가 그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나폴리 밑에 그 절벽들이 많아요. 그 나폴리 거기는요 평지가 아니고요 바다로부터 몇백 미터 한 몇십 미터 위에 도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바다 다 절벽이에요. 다 바닷가가 절벽이에요. 거기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그 나폴리 밑 남쪽에 그 살레르노라는 도시가 있고요. 소렌토라는 도시도 아시죠? 그 다음에 살레라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다 보면 세이렌이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된 것이다라고 좀 알 수가 있죠. 특히 살레, 세이렌 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가 세이렌 여신들이 살았던 동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선원들이 배들이 지나갈 때 잠깐 무슨 뭐 풍랑 같은 게 일어가지고 배들이 그 바닷가에 부딪혀가지고 난파가 많이 됐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세이렌 여신으로 이렇게 은유를 해가지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났던 장면이 스킬라 앤 카립디스예요. 이 스킬라 앤 카립디스도 여신이에요. 원래는 다 그러니까 신들이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이런 악독한 여신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여기를 지나가다가 그 한쪽은 절벽이고요. 한쪽은 소용돌이에요. 그러니까 스킬라는 절벽이고 카리테스는 그러니까 소용돌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이탈리아 남부에 큰 섬이 있잖아요. 시칠리아라고. 거기에 보면 해협 있죠. 그 해협을 아마 여기로 삼은 게 아닌가 뭐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여기를 지나다가 부하들을 전부 잃어요. 그 부하들을 잃은 이유가 뭐냐? 그 전에 포세이돈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그 폴리페모스 있잖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 폴리페모스들이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를 징벌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모두 잃고 이제 혼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칼립소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여기도 여신이에요. 여신을 만나서 7년 동안 삽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살죠. 그러면 칼립소가 살았던 땅은 어딜까 보니까 그 몰타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남쪽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몰타라고 옛날에 영국 연방이었죠. 거기는 영어를 주로 쓰는 섬인데 거기에 보면 칼립소가 살았던 동네라고 있어요. 네. 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가 칼립소가 살았던 동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칼립소였고 칼립소 살았던 땅이었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7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고향 생각 계속 나잖아요.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테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나 더 이상 좀 여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좀
고향에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라고 했더니 아테네가 이제 칼립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좀 떠나게 해주라. 그래서 칼립소가 배를 한 척 만들어줘요.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준비해가지고 칼립소를 떠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여행한 또 오디세우스는 누구한테 가냐면 파우케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제 난파돼 가지고 혼자 바닷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도 잃고 모든 걸 잃고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나우시카 공주라고 하는 여인이 시녀들과 빨래를 하러 바닷가에 왔어요. 근데 왜 빨래를 하러 바닷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바닷물에 빨래를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예, 오디세우스랑 만나게 해주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딱 숨어있을 때 나우시카 공주가 만나죠. 딱 만나가지고 마침 예, 그 빨래 중에 남자 옷이 있었겠죠. 예, 또 묘하게 또 남자 옷을 갖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나우시카 공주가 이 오디세우스한테 옷을 주고 예, 또 목욕도 다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 왕궁으로 갑니다.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죠. 나우시카 공주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 파이아케스 쪽의 사람들과 만나죠. 알키노스라고 하는 당시 이제 왕이랑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어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알키노스 왕한테 다 들려주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리아드 이야기 여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폴리페모스랑 싸웠고 저승에도 다녀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알키노스가 오디세우스를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이제 도와줍니다. 고향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이아케스 쪽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고향인 아티카 섬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자들을 이제 처치하게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그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좀 몰래 잠입을 하려고 하죠. 이제 그 사이에 이 오디세우스 집안에 자기 아내인 페넬로페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엄청나게 구원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자들이 거의 뭐 10년 동안 자기 재산을 탕진하면서 계속 이제 살았죠. 그래서 여기 그 아내 페넬로페가 있죠. 예, 페넬로페는 그 구원자들의 어떤 구혼을 물리치려고 계속 예, 그 시를 짭니다. 그렇죠? 배틀에 앉아가지고 옷감을 짜고 있을 때 이 옷감이 다 짜이면 당신네들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하겠다라고 선을 해놓으면서 계속 뭐 짰다 풀었다를 했다 그러죠. 몇 년 동안 뭐 그렇게 해서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견뎠었는데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구원자들 결혼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오디세우스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남편임을 얘기를 하죠. 그때 페넬로페가 뭐 침대를 옮기라 그래.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그런 겁니다. 우리 침대를 옮길 수가 없다. 왜? 원래 내가 침대를 만들 때 거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그 기초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침대는 옮길 수가 없는 거다라고 딱 픽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좀 그 노인네로 분장을 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이야기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오디세우스는 이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던 이 구원자들의 무기들을 미리 다 숨기고 그러고 나서 활 속이 내기를 하죠. 저기 멀리 있는 저기 그 깃털을 맞추시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원자들을 모두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자기 그거를 다 찾아내게 되면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끝나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뭐 멘토, 텔레마코스를 도와준 뭐 멘토스, 우리 이야기도 알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해진 이야기로는 멘토스가 오디세우스의 친구였는데 그 아들 뭐 텔레마코스 키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전 읽어보면 그 멘토는 누구였냐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가 계속 그 멘토로 변신해가지고 아들을 키워준 거예요. 원래 멘토란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늘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고향에
를 차지하고 있었던 구원자들 물리치게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다 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였던 거고요. 또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마도 서부 지중해 항해를 하면서 고생했던 선원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뭐 철책에서 뭐 했는데 뭐 사살 많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12가업이 그러니까 영웅들이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뭐 영웅적 행위를 했던 것들을 모아넣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오디세우스 얘기도 똑같죠. 갔더니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어떤 거인족을 만났는데 그 거인족을 내가 그렇게 눈을 찔러가지고 해치웠다. 뭐 이런 남자들의 무용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그것이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으로 아마 이제 정리가 됐고 그것이 이 앞에서 보셨던 극장에서 많이 상영됐고 사람들이 이제 재밌다 그러니까 널리 퍼져가지고 이 헬라스 전체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남게 되고 그것이 글로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의 신화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 중에서 일리아드가 탄생되게 된 그 파리스의 선택이 있잖아요. 파리스는 과연 세 여신 중에서 누가 황금사가 주인이냐? 라고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유혹이 있죠?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 헤라 같은 거 권력과 부를 주겠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테나는 너한테 승리를 주겠다. 뭐 가치와 명예.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과연 사랑을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가치와 명예를 얻을 것인가. 나는 권력과 부를 얻을 것이냐.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겠죠. 나는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랑도 필요 없고 나는 명예도 필요 없어 오로지 돈만 벌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나는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 부를 다 버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왕위도 던진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스의 선택은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였습니다.